자, 그래서 우리 is said, is believed 같은 수동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때 it하고 that이 나오면 가주어 진주 구조다. 이거 굉장히 편하죠. 근데 사실은 원래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people이라는 주어에 say라고 하는 능동의 동사 그 다음에 대절이라고 하는 목적어절이 있었던 구조에서 그래서 이 대절이 원래는 문장의 주어가 돼야 되는데 주어가 되는 거 되게 무겁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요 형광펜 한번 해볼게. 요 that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say라고 하는 것이 is said가 되면서 가주어 it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구조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물어보는 거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봐봐. 자, 대절 속에 문장의 주어 English 있죠? 얘가 사실은 이 가주어라는 게 비어있는 자리인 거잖아. 그 대절 속의 주어가 이렇게 raising을 합니다. 지난 시간 했죠? 했잖아요. 뭐 했었죠? To solve the problem에서 과목적어 이자리에 야이 왜들 이래 아마추어처럼 이거 우리 반이잖아 이거 요거 과목적어 이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라서 선생님 뒤에 나오는 진목적어의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였던 명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어? 요 자리로 raising 할 수 있다 그랬지? 기억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도 가능해? I found the problem very difficult to solve. 그래서 to be solved라고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 기억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도 보면은 여기 it이 가주어 자리잖아?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English가 그대로 요 자리, 과목 가주어 자리에다가 뒤집어 써지는 거지. 그 다음에 is said라고 하는 동사는 그대로 써. 그럼 봐봐. 대절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주어 뺏겼죠. 그 주어가 없는데 대절이 성립이 돼? 그러니까 대도 사라져. 그 다음에 is가 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is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is said is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준다? to 부정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얘를 뭐로 쓴다? to be로 쓴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응.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t is said 했을 때 주요한 점이 뭐다? 다시 여기 가주어 자리여서 대절 속에 주어가 이렇게 raising을 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he가 나오고 is said가 나오면 이 work가 어떻게 된다? 투부정사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가 is said고 현재지. 그 다음에 여기도 works라고 현재지. 그러면 문제없이 to work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두 동사의 시제 차이가 발생하면 뭐를 쓴다? to have pp를 쓴다. 자, 다시 영어에서 have pp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하던가 현재 완료는 언제 쓰는 거야? 현재를 기준으로 그렇지. 더 과거보다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되지. 그게 현재 완료 아니냐? 맞지? 그러면 과거 완료는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얘도 have pp의 모양을 빌려온다고 해서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거든. 투부정사를 특히 to have pp는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데 얘는 더 먼저 일어난 일일 때 쓰는 거야. 자, 봐봐. 이때 주어에서 여기가 is thought라고 해서 현재형이지. 근데 language가 여기 어때? was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was가 the language가 지금 가주어 자리 is로 raising 하겠죠? 그런 다음에 to be를 쓰게 되면 시제 차이가 있다는 걸 표현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was를 어떻게 쓴다? to have been으로 쓴다. 그게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는 과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케이? 그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세요. 자, 그 다음 5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조 구문은 동사 빼고 다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동사 빼고 다. 그러니까 동사 빼고 다라는 거는 뭐 주어나 목적어나 뭐 이런 거 다 강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참고로 동사는 뭘로 강조해요? 강조에 do를 가지고 쓰는 거죠. 알겠죠? 표정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정리해 볼게요.
자, 영어에서 뭐라고? 인쇄? 아까 시험지 줬잖아. 시험지 뒤에다가 적는 건 어때? 그러면 어차피 그게 답지가 되겠지. 자, 강조하는 방법이야. 강조 구문은 왜 중요하겠어? 당연히 주제나 요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강조하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 있다? it, 비동사 다음에 대절을 써서 이때 강조 구문을 쓰는 경우와 그 다음에 동사를 강조할 때는 강조의 do,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면 does, 과거면 did 이렇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넘어올게요. 먼저 할까? 강조 구문 쓰는데 근데 만약에 이 비동사 쓰고 사람 주어가 이렇게 강조가 된다. 그럼 who를 써도 되는 거 알지? 대세 써도 되고 잠깐 대세 쓸게. 그 다음에 who를 써도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비동사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엔 사물이 주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that을 써도 되지만 관계대명사 위치가 대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 be가 또 역시 나오는데 사람인데 목적어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that도 되지만 whom을 쓸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역시 it 비동사 쓰고 사물인데 목적어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that을 쓸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비동사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구나 절이 오게 된다. 그러면 that도 되지만 장소니까 where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동사 쓰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구나 절이 온다. 그러면 that을 써도 되지만 when을 쓸 수 있다.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들이 강조 구문에서 강조되는 것의 격에 따라서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등등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관계대명사 알면 이해하는 거야. 연결하면 되는 거지. 학교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초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it is laziness라고 돼 있죠? 근데 laziness라고 하는 명사를 강조하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must overcome 이라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려는 것을 대상을 못 빼고 동사 빼고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명군대 at the park 그러니까 장소의 부사죠? 이렇게 됐을 때 it was Tom, it was Jane, it was at the park 이게 쓸 수 있다는 거야. met 빼고. 맞아? 근데 얘를 tha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고요? 이때 강조 구문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들아 얘네를 삭제했을 때 문장이 완벽해야 돼. Tom met Jane at the park. 맞아? 그 다음에 순서는 다르지만 Tom met Jane at the park까지. 그 다음에 at the park, Tom met Jane. 보이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강조 구문이야. 그리고 얘네를 뭐로 대신 쓸 수 있다고요? Tom 대신에 뒤에 지금 동사 나왔으니까 who로. 그 다음에 that 대신에 뭐 쓸 수 있다고요? 뒤에 목적 없으니까 whom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문장이 완벽하죠? 그 다음에 at the park라고 하는 건 장소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강조할 때 who, 사물을 강조할 때 which, 그 다음에 앞에 장소가 나오면 where, 시간이 나오면 whe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문제 풀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요. 응용이 문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it was not until 구문입니다. 이것도 강조 구문인데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not until 구문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론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not A until B를 알아야 돼. 얘는 B 하고 나서야 A 하다 이런 뜻이거든. B 하고 나서야 A 하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어려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걸칠 겁니다.
일단은 봐봐. My father did not come back home until yesterday. 규민아, 아빠 언제 오신 거야? 어제까지 안 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서 그랬지? B 하고 나서야 A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어제가 되어서야 집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어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다. 그래서 이게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조라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 오늘 세연이 컨디션 괜찮네? 좋아, 좋아. 어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다. 근데 얘들아, 여기에 not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until이 있잖아. 그러면 얘들을 자꾸 합치려는 게 학교의 수작이야. 그래서 합칠 건데 어떻게 합칠 거냐면 not until 이렇게 해서 합칠 거야. 그러면 until 뒤에는 yesterday 그대로 써볼게. 이러고 나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부정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써야 되는데 일단 쓰지 마봐. 나 먼저 쓸게. 나머지 쓰게 되면은 my father did come back home이지.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에 부정어가 도치가 됐다고. 그러면은 부정어가 앞에 나갔다는 건 문장이 정상어순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내서 도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일단 1단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강조구문 쓰는 거야. 근데 전반적인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 not until yesterday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not until yesterday가 이때 사이에 강조돼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써야 되는데 my father did come back home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되지? 이건 상식이잖아. did랑 come이랑 같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did를 어떻게 하면 돼? come에다가 합쳐주는 거지. 그래서 did come이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came 이렇게 쓰는 거지. 얘는 앞에 부정어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my father came back hom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엄청 많이 나온다. 장난 아니게 나온다. 우리 규민 1지명 어디지? 나왔었지. 태원? 말모. 1학기 때도 한번 나오고 2학기 때도 한번 나왔어.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시킬 거야. 그러면 선생님 짧은 문장을 가지고 연습시키는 거면 긴 문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서연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 안 해갖고 오면은 선생님이랑 이제 12시 1시 집에 가는 거야. 어우 괴로워. 공부해보면 되겠지 그치? 왜냐면 어차피 너 나랑 내신하면 어차피 그렇게 괴롭게 해야 돼. 근데 방학 때 할 건지 아니면은 학기 중에 할 건지 차이만 있는 거야.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될 공부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여기 not until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not until I got off the train 합쳐줘. 그리고 나면 뭐가 보여? I did realize를 도치해서 did I realize 이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my purse had been stolen 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my purse had been stolen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not until 구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It was와 that 사이에 숑숑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I did realize를 I realized 이렇게 합쳐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대절이야 그냥 쭉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때 강조 구문이 쏙쏙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설명했지만 본동사 시제에 따라서 is일지 was일지를 결정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엑서사이즈 문제에서 문제를 풀라고 돼 있을 때 너네가 뭘 볼 수 있어야 돼? didn't의 not과 그 다음에 until 쫙 이게 보여야 돼. 보이지?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면 돼? 비동사 써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쓰면 돼. Not until I came back to Korea 써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세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비동사는 어떻게 시제를 결정하면 된다고요? is야 was야? 그렇지. 잘했어. 여기가 was니까 과거니까. 자, 그 다음에 대절 속은 어떻게 쓰면 돼? 대절 속은 어떻게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써봐요.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I 그렇지. did learn이라고 쓰고 싶은 강한 유혹을 참고 합쳐서 learned. 그 다음에 my wife blah blah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It was not until that 구문이어서 이때 강조 구문에 not until 구문이 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not until 구문이었는데 얘를 오히려 뭐로 쓰래요? I로 시작하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I가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여기다? realize라고 돼 있다는 건 뭐야? 여기 not이 앞에 뺏긴 거지? 그러면은 원래는 I didn't realiz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not이 뒤에 until 구문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realize가 된 것뿐이지. 요거를 깨우쳐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더 풀어드리진 않고 여기만큼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5, 6, 4, 5, 6 3개.